무릎 관절은 니 조인트는 그 운동성과 안정성을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전체적인 보행 움직임, 뭐 달리기, 걷기, 달리기, 뭐 점프하기 등등 관련된 동작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만큼의 운동성이 또 필요한 겁니다. 특히 엉덩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이거는 세 개가 다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면서 몸을 지탱해주고 뭐 걸을 때, 뭐 산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앉을 때 등등 같이 협조적으로 하나의 전체적인 기능적 단위로서 움직임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발목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무릎이라든가 엉덩 관절 쪽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무릎에 문제가 생기면 엉덩 관절과 발관절에 같이 동반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기능적인 단위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무릎 관절은 크게 세 가지 뼈와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넙다리뼈, 피머라고 하고, 그리고 정강뼈, 티비아가 있고, 그리고 넙다리 네갈래근 안쪽에 힘줄 안쪽에 파묻혀 있는 무릎뼈입니다. 무릎뼈는 종자뼈, 세사모이드 본이라고 하는데, 이 세사모이드 본은 다른 뼈들과 관절을 이루고 있지 않는 뼈들, 붕 떠 있는 뼈를 우리는 종자뼈, 세사모이드 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텔라가 무릎 쪽 뼈 앞쪽에, 무릎 관절 앞쪽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근육 작용들에 대한 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래쪽으로 정강이 뼈, 그리고 종아리 뼈가 붙어 있는 정강, 종아리 관절, 티비오 피블라 조인트가 있습니다. 정강 종아리 관절은 사실은 큰 움직임이 없는 관절이기도 하지만 움직임은 있긴 있습니다. 정강 종아리뼈 관절은 몸 쪽에도 있고, 그리고 프록시말 쪽도 있고, 디스탈 먼 쪽에도 있습니다. 해서 주로 발목 관절을 관여하고 있는데, 발목 관절이 움직일 때 요 정아리뼈 이게 위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발목을 노즈플렉션, 발등 굽힘을 최대로 하게 되면 발목 관절이 아래쪽에서 벌어지면서 이것도 위로 살짝 올라가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관절은 무릎 관절에는 뭐 크게 기여하는 바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인대라든가 막이라든가 관절 주머니를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무릎 관절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 관절이 잘 안 움직여지고 굳어 있으면 발목 움직임에 큰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릎 관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같이 주변에 있는 관절이므로 같이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무릎 관절은 열린 사슬, 닫힌 사슬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옆에서 볼 때 넙다리뼈는 동그랗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 티비아, 정강뼈는 이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넙다리뼈 쪽이 볼록, 아래쪽 정강뼈 쪽이 오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그냥 구부릴 때 OKC로 움직이게 되면 정강뼈가 이렇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볼록한 거에 대해서 오목한 게 움직이는 거는 구르기와 미끄러지기는 같은 방향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발을 땅에 딛고 서 있을 때 무릎을 굽혀서 스쿼팅을 한다라고 하면 위쪽에 있는 넙다리뼈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가 되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목에 대해서 볼록이 움직이기 때문에 구르기와 미끄러지기는 반대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OKC 또는 CKC 상황에서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무릎 관절의 근육은 특히 앞쪽에 있는 근육과 뒤쪽에 있는 근육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전부 다 넙다리 신경이 지배를 합니다. 앞쪽에 있는 근육은 넙다리 네갈래근, 그래서 여기는 크게 네 가지 근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넙다리 고등근, 렉투스, 페모리스 머슬, 그리고 넓은 근육들, 바스투스,
메달리스, 바스투스, 라테랄리스,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에서 이렇게 네 가지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허벅지 앞쪽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넙다리 신경이 지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허벅지 뒤쪽에 있는 거 햄스트링 근육들은 넙다리 디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바이셉스, 페모리스, 넙다리 두갈래근, 그리고 세미 멤브라노소스, 세미 텐디노소스 이렇게 세 가지 근육은 전부 다 사이팅 너브, 궁둥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릎 관절 복합체라고 해서 무릎 관절은 상대적으로 약간은 불안정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두 개의 반달 연골이 그 관절 그 면을 좀 더 깊게 그리고 넓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은 대표적으로 플렉션, 익스텐션 이렇게 굽혀주고 펴주는 작동을 하게 되는데 무릎 관절을 펴고 있지 않고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움직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움직임이 플렉션과 익스텐션이기 때문에 무릎은 이제 힌지 조인트, 경첩 관절 타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의 특성상 넙다리 그 쪽에 있는 트로클레아 관절면을 보게 되면 가쪽에 있는 것들이 약간 이렇게 서 있고 안쪽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관절면이 메디알 쪽 안쪽에 있는 콘다일이 조금 길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절 안쪽 관절 용기가 좀 길고 이게 비대칭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무릎이 락킹 귀전, 무릎이 잠겨지게끔 만드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릎을 딱 이렇게 펴고 가만히 서 있게 되면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은 작동이 되지 않고 그냥 펴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릎이 잠겨지면서 굽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로 얼라이먼트, 배열을 유지하면서 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잠김 기전이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관절 윤기가 가쪽보다 안쪽에 있는 게 좀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릎 관절 인대를 보면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제 십자인대입니다.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크루시에 리가먼트가 있고, 자, 예, 페모랄 트로클레아가 있고, 관절 윤기가 있고, 티비아가 이렇게 정강뼈가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볼 때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두 개의 인대가 있는데 정강뼈 입장에서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안테리어입니다. 뒤에 붙어 있는 것이 포스테리어 십자인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앞 십자인대고요. 앞 십자인대의 주요한 역할은 정강뼈에 대해서 넙다리뼈가 뒤로 빠져나가는 것을 딱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뒷십자인대의 주요 역할은 정강뼈에 대해서 넙다리뼈가 앞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넙다리뼈에 대해서 정강뼈가 뒤로 빠져나가는 것을 뒷십자인대가 잡아주고 있는 거고요. 또 정강뼈에 대해서 넙다리뼈에 대해서 정강뼈가 앞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앞 십자인대가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 옆으로 해서 안쪽 가쪽으로 해서 콜라테랄 리가먼트, 콜라테랄이란 뜻은 옆에서 위아래로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옆쪽에서 위쪽 아래쪽으로 달리고 있는 인대를 우리는 안쪽, 가쪽, 곁인대, 콜라테랄 리가먼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릎 인대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언급되고 있고 워낙 운동성이 많고 안정성도 많기 때문에 이게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달연골, 이건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건데 뭐 다른 이름으로 디스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정강뼈의 일치도를 그 뼈와 뼈끼리 맞닿는 부분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테두리를 이렇게 감아주고 있는데
그게 마치 반달 모양이기 때문에 반달연골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가쪽에 있는 거는 비교적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고 안쪽에 있는 것들은 비교적 넓게 퍼져 있으면서 C자형 반달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해서 약간 길게 되어 있는 안쪽 관절 융기가 들어갈 거고 바깥쪽으로 해서 바깥쪽 가쪽 융기가 들어갈 겁니다. 안쪽 관절 융기가 좀 더 크고 옆으로 비스듬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길기 때문에 무릎을 쭉 피게 되면 가쪽에 있는 거는 이미 다 돌아와서 다 움직임이 다 끝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관절면이 좀 짧은 관계로 무릎을 좀 피게 될 때 바로 끝나게 되는데 반대로 안쪽 관절 융기의 관절면들은 상대적으로 좀 길어서 좀 남게 되거든요. 이거를 다 닿게 하기 위해서 넙다리뼈를 뒤로 안쪽으로 돌립니다. 돌리면서 무릎은 안전하게 펴지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게 락킹입니다. 관절을 딱 잠궈주는 겁니다. 잠김 상태에서는 관절은 안 구부러집니다. 쿼드리셉스, 햄스트링이 아무리 작동을 해도 이렇게 무릎이 잠겨진 상태에서는 굽힘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서 넙다리뼈가 뒤로 돌아가는 거, 안쪽으로 돌림이 있는 거를 우리는 나사집 기전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나사집 기전은 안쪽으로 핑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락킹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정강뼈에 대해서 넙다리뼈가 안쪽으로 돌아가는 거, 자, 그런 거를 우리는 나사집 기전 해서 락킹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릎뼈는 상당히 중요한, 무릎 기능에서 매우 중요한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넙다리 내갈릭근 안쪽에 힘줄 내에서 위치하고 있는데, 자, 넙다리 내갈래근이 힘을 줘서 무릎을 펴게 될 때, 무릎뼈를 통해서 넙다리 내갈래근의 작용 효율성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무릎을 보게 되면 파텔라 무릎뼈가 이렇게 있는데 넙다리 내갈래근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딱 인대를 통해서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 힘줄 요 인대를 파텔라 무릎뼈 인대 파텔라 리가먼트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넙다리 내갈래근 안쪽에 파묻혀 있는 종자뼈를 통해서 이어져 있는 힘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다리뼈가 부러진 것 때문에 오랫동안 석고붕대를 하고 석고붕대를 깬 상태에서 무릎을 펴게 되면 그래서 오랫동안 안 움직이고 고정시켰기 때문에 넙다리 내갈래근의 기능은 힘은 좀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릎을 딱 피라고 할 때 무릎을 이렇게 이제 곧게 딱 피는 것이 아니라 약간 힘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도, 15도 정도가 잘 안 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무릎이 근력이 떨어져서 완전하게 무릎을 펴지 못하는 상태를 익스텐서 렉이라고 합니다. 렉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무릎뼈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되면 넙다리 내갈래근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익스텐서 렉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펴지지 않고 약간 펌이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릎뼈의 기능은 자, 넙다리 내갈래근이 작동을 할 때 모멘트 암을 크게 넓히는 겁니다. 자, 그 관절이 작동하는 그 작동 포인트에서부터 관절 축으로까지 수직거리가 증가가 되면 그만큼 힘은 토크를 더 큰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텔라가 있고 없고 차이는 모멘텀이 크고 작고 차이기 때문에 넙다리 내갈래근의 토크, 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넙다리 내갈래근이 파텔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모멘텀이 커지면서 훨씬 더 효율성 있게 힘을 주고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넙다리 내갈래근의 기능의 효율성은 크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파텔라 그 무릎뼈는 여기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종종 무릎뼈의 위치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릎뼈의 기능을 잘 못하게 되기 때문에 넙다리 네갈레의 기능도 효율성도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무릎뼈의 기능은 모멘트암을 크게 증가시켜서 전체적인 토크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라고 꼭 알고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릎은 살짝 발구스가 되어 있습니다. 발구스라고 하는 거는 관절축에 대해서 아래쪽이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상태를 우리는 발구스 또는 관절축에 대해서 아래쪽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를 우리는 바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무릎뼈 축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은 약간 발구스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발구스 되어 있는 정도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정상 범주는 있겠지만 발구스 정도가 각도가 작게 되면 이거는 이제 바루스 쪽으로 가는 거고, 또 너무나 크게 되면 뭐 X자형 다리처럼 발구스가 더 심해지는 거지요. 자, 이게 발구스 되는 정도, 이 각도를 우리는 Q각이라고 합니다. Q각 해서 ASIS 에서부터 무릎 중심까지 쫙 선을 잇고 이렇게 수직선이랑 이루는 각도, 이거를 재게 되면 Q각이 되는데, 이 Q각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이거는 발구스가 더 심해지는 거고요. Q각이 감소되면 발구스가 더 적어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발구스가 심해지면 무릎 쪽에서의 관절염이 훨씬 더 많이 오게 되고요. 자, 무릎에 있는 발구스는 발목과 더 연관이 깊습니다. 발목에서 잘 지탱을 못하고 안쪽으로 무너지게 되면, 다시 말해서 평발이 되게 되면 발구스가 더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고, 엉덩관절에서도 안쪽 돌림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Q각을 통해서 이 발구스 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 무릎뼈의 위치가 제대로 딱 작동이 되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 무릎뼈의 위치를 정위치로 만들기 위해서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붙들어 매주고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거를 레티나큘럼이라고 하고, 또 위쪽으로는 넙다리 네갈렉은, 아래쪽으로는 무릎뼈 힘줄 또는 파텔라 텐돈, 파텔라 리가먼트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거는 정적인 상태에서의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고, 동적인 상태에서의 안정성은 주로 근육, 넙다리 네갈레근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넙다리 네갈레근은 위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주고 있는데, 넙다리 네갈레근 중에서 세 개의 근육은 파텔라를 바깥쪽으로 끌어줍니다. 바깥쪽으로 끌어줍니다. 그리고 넙다리 네갈레근 중에서 안쪽에 있는 안쪽 넓은 근, 바스투스 메디알리스 머슬 하나만 파텔라를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릎을 펴고 굽히고 할 때 넙다리 네갈레근이 작동을 하게 되면 힘의 균형상, 힘의 그 특성상 파텔라는 바깥쪽으로 끌려 나가려고 하는 경향을 만듭니다.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안쪽 넓은 근이 작동이 돼서 파텔라를 정 가운데에서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무릎이 종종 시큰거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파텔라가 가운데에서 유지를 못하고 살짝 바깥쪽으로 끌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대1로 해서 안쪽 넓은 근이 파텔라를 안쪽에서 잡아주고 있는데, 불행히도 안쪽 넓은 근은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잘 강화시켜야지만 무릎이 아픈 거를 막아줄 수 있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무릎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안쪽 넓은 근이 약해서 오는 겁니다. 자, 어르신들 관절염이 심해서 무릎이 항상 아프다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시작은 안쪽 넓은 근이 약해진 것부터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무릎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안쪽 넓은 근이 약한 거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은 안쪽 넓은 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다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큐각이 증가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릎 쪽에 발구스가 되면 무릎 쪽에 발구스 큐각이 증가되면 무릎뼈 파텔라는 자꾸 가쪽으로 끌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파텔라를 중간에 있는 중립 위치로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종종 골반이 너무 크게 되면 골반이 큰 경우는 이렇게 안쪽으로 발구스 각도가 더 커질 수가 있고요. 넙다리뼈가 앞쪽으로 경사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넙다리뼈가 안쪽으로 살짝 돌아가기 때문에 발구스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관절 쪽에서 바루스가 심하면 무릎은 당연히 발구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관뼈 자체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면서 이렇게 무릎이 더 많이 꺾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 정강뒤 일리오티비알 밴드가 좀 타이트하거나 짧아져 있으면 정강뼈 바깥쪽 안쪽에서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당기면서 티비아를 정강뼈를 바깥쪽으로 끌어들이면서 발국수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뼈의 부정렬, 이게 파텔라가 정위치에서 중립위치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립위치로 있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자꾸 끌려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그 무릎뼈가 바깥쪽으로 살짝 위치 정렬이 틀어지면서 무릎에 문제가 생기거나 무릎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파텔로 페모랄 페인 신드롬이라고 해서 무릎 넙다리 통증 증후군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엉덩관절에서는 벌린근, 글루티우스, 메디우스, 중간 벌기근, 그리고 바깥 돌린근, 라테랄 로테이터들은 약해지기가 쉬운 근육들입니다. 약해지기가 쉬운 근육들인데 이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넙다리뼈의 모음 경향이 커지면서 무릎에서는 발구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넙다리뼈가 자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릎은 당연히 이 각도가 발국수 각도, 큐각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릎 상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운동을 시켜야 될 거는 바스투스 메디알리스, 주로 안쪽에 있는 거, 무릎뼈를 안쪽으로 모아주는 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고 무릎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근육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넙다리 네갈래근들은 무릎뼈 파텔라를 주로 바깥쪽으로 끌어들이면서 무릎 펴에 관여하고 있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근육은 안쪽 넓은 근육밖에 없습니다. 자, 안쪽 넓은 근육을 보게 되면 위쪽으로 향하는 근육이 있고 약간 비스듬해서 옆쪽으로 향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스투스 메디알리스 오블리크 VMO는 이렇게 옆쪽으로 향하는 근육을 지칭해서 일컫습니다. 그래서 특히 VMO가 특히 파텔라 무릎뼈를 안쪽으로 잘 잡아줘야지만 무릎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릎의 정렬 상태를 중립으로 잘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안쪽 넓은 근을 강화시켜줘야 합니다. 근데 이 근육은 강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무릎을 이렇게 펴게 될 때, 무릎을 이렇게 펼 때 전체적으로 그 무릎을 펴서 영동을 만들 때 마지막 10도에 15도에서 이 근육이 작동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릎을 쭉 펴지 않고는 이 근육을 단련시킬 수가 없고 또 이 근육은 굉장히 많이 강화를 시켜도 약해지기가 쉬운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무릎뼈의 기능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넙다리 네갈래근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굽히고 펴고 할 때 도르래 넙다리뼈의 이 도르래 모양의 쪽으로 계속 그 사이를 이 그루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붕 떠 있는 뼈이기 때문에 무릎을 굽히고 펴고 할 때 무릎뼈의 위치가 편 상태에서는 이렇게 약간 넙다리뼈와 정강뼈 그 사이 앞쪽에 있지만, 이거를 구부리게 되면, 구부린 상태에서는 이 그루브, 특히 이제 페모랄 트로클레아 안쪽 가쪽 관절 융기 그 사이에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딱 맞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관절 융기가 양쪽으로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고 안쪽으로는 푹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텔라 무릎뼈의 뒤쪽에 있는 바깥쪽 면에서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루브 사이를, 두 관절 용기 그 사이를 미끄러지듯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릎뼈 편근 기능은 주로 넙다리 네갈래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넙다리 뒤근, 그리고 가자미근, 이거는 발바닥이 고정된 상태에서 정강뼈를 뒤쪽으로 잡아당깁니다. 다시 말해서 골반이 이렇게 있고 넙다리뼈가 이렇게 있고 발이 고정되어 있으면, 가자미근, 솔레우스 근육은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자, 정강뼈가 고정되어 있고 발이 움직일 때는 이거는 플란타 플렉서로 작동이 되지만, 발이 고정되어 있으면 플란타 플렉서는 될 수가 없지요. 이 상태에서 이 근육이 잡아당기게 되면 정강뼈를 뒤쪽으로 당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뼈 펴에 기여하고 있고요. 반대로 넙다리 디근, 햄스트링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햄스트링은 그 다리가 고정되고 요거를 뛰게 되면 전체적으로 무릎을 굽혀주는 근육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선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릎이 굽혀지거나 엉덩관절이 움직이지 않고 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굽혀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넙다리 디근을 힘을 주게 되면 티비아, 정강뼈 위쪽에서 이거를 뒤로 잡아당기는 힘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넙다리 뒤근과 가자미근은 이렇게 CKC 상태에서는 무릎 펴에 약간 기여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정강뼈를 뒤로 잡아당김으로 해서 펴을 유지시키는 거지요. 자, 무릎 관절의 굽힌 근은 넙다리 뒤 근육입니다. 햄스트링입니다. 햄스트링인데, 이거는 두 관절, 두 힙 조인트와 니 조인트를 동시에 지나가는 관절이기 때문에 힙 조인트에서는 익스텐션을, 니 조인트에서는 플렉션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락킹된 상태에서는 무릎이 절대 구부러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리기 위해서는 그 락킹을 풀어주는 근육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오금근입니다. 오금근은 오로지 무릎 플렉션, 굽힘 초기에 그 락킹을 풀어주고 그 기능을 다 합니다. 오금근은 이제 파플리티우스라고 하는데, 뒤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 오금근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당기게 되면 넙다리 뼈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림시키면서 락킹을 풉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로소 햄스트링, 넙다리 디근이 작동을 해서 무릎을 굽혀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금근이 먼저 작동을 해서 락킹을 풀어주는 열쇠 역할을 해주는 근육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넙다리 디근이 무릎을 플렉션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두 근육의 협조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릎을 굽혀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릎 관절의 안정성. 자, 이게 사실은 무릎 관절은 상당히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이지만 운동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넙다리뼈, 관절 융기, 그리고 그 정강뼈, 그 관절 면들이 서로 크게 맞닿아야 되지만 크게 맞닿지 않고 불일치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 안정성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반달 연골,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것이 뺑 둘러싸고 있으면서 관절 융기들을 잘 접촉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 사이사이를 우리가 인대를 통해서 안정성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십자인대, 앞 십자, 그리고 뒤 십자인대가 있고 안쪽, 가쪽, 곁인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반달연골, 메니스커스, 그리고 십자인대 또는 곁인대가 같이 서로 결합 조직을 공유하고 있어서 무릎 관절에 손상을 입게 되면 같이 한꺼번에 망가지는 경우도,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무릎 관절에서의 보행 기능을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무릎은 60도 범위 내에서 플렉션, 익스텐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 무릎 초기에, 보행 초기에, 발을 땅에 딱 딛는 초기에는 뻗정다리로 딱 딛게 되면 아래쪽으로부터 오는 충격이 반작용이 그대로 무릎 관절을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굉장히 큰 충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무릎 관절은 살짝 초기에 10도에서 15도 가량 살짝 플렉션이 됩니다. 이때는 앞쪽에 있는 넙다리 네갈래근이 플렉션이 과도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심성, 익센트릭으로 컨트롤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릎을 딱 스탠스, 디딤기의 초기에 들어갈 때는 무릎 관절 뒤쪽으로 무게중심이 지나가기 때문에 무릎 관절은 자연스럽게 플렉션 모멘트가 생깁니다. 굽힌 모멘트가 생기는데 과도하게 플렉션이 일어나지 않게 약 10도 정도만 일어날 수 있도록 넙다리 네갈래근이 편심석으로 수축해서 그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면 반발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중간 디딤기로 갈수록 넙다리 네갈래근 곧게 펴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동심선 수축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일자로 지탱하면서 중간 디딤기에서는 전적으로 무릎을 통해서 체중이 지탱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주로 이제 넙다리 디근은 주로 흔들기에서 작동이 되게 되는데, 자, 발을 딱 차고 발을 내밀어서 앞으로 딱 내게 될 때, 이때는 무릎이 많이 구부러집니다. 무릎을 들어서 구부려야지만 발가락이 바닥에 끌리지 않고 앞으로 발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넙다리 디근은 주로 동심성으로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디딤길을 만들려고 할 때는 아래쪽 정강뼈가 앞으로 진행해서 딱 디딤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속도, 관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때 넙다리 디근은 무릎이 철퍼덕하고 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펴질 수 있도록 뒤쪽에서 살짝 편심성으로 수축하면서 무릎 펴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넙다리 디근은 자, 스윙 흔들기의 초기에는 동심성으로 수축했다가 흔들기 마지막 단계에서는 무릎 펴을 조절해 주기 위해서 편심성으로 조절하고 있더라, 수축하고 있더라 라고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자미근은 발목 쪽을 주로 움직이는 근육이긴 하지만 자, 무릎을 딱 발을 치고 나갈 때, 발을 이렇게 앞으로 낼 때 발가락으로 딱 치고 나가면서 발을 앞으로 내게 되는데, 자,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렇게 살짝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로 발 딱 치고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로 발목의 플란타 플렉션, 발가락의 플렉션을 이용해서 발을 딱 치고 추진력을 얻어서 나가는 건데, 무릎이 살짝 굽혀진 상태에서는 주시엔 근육, 장딴지 근육은 작동이 안 됩니다. 이 근육도 멀티 조인트, 무릎과 발목에 영향을 미치는 근육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릎이 있고 발목이 있으면 주시엔 근육은 이렇게 무릎 위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무릎이 살짝 구부러진 상태에서는 발목을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아닙니다. 이 근육은 무릎 플렉션 된 상태에서는 길이를 다하기 때문에 절대로 작동할 수 없어서 이 단계에서는 가자미근, 솔레우스 근육이 딱 치고 나가면서 추진력을 얻는 그런 근육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딴지근, GCM 근육은 무릎을
펴고 있을 때 주로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무릎을 지탱하고 있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과도하게 무릎이 펴되지 않도록 뒤에서 살짝 잡아주면서 무릎 펴을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과도하게 백리 상태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고, 긴장을 주는 근육이 장단지 근육, 주시엔 근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엉덩 관절 또는 발목 관절에 문제가 있게 되면 당연히 무릎 관절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엉덩 관절 굽힘 구축에서 힙 플렉션 콘트랙처가 있으면 자, 이걸 딱 중간 디딤기에서 힙 조인트를 익스텐션 시켜서 딱 뻗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약간 플렉션 시켜서 중간 디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짧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릎 관절도 이렇게 플렉션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발목 관절은 도직 플렉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관절에서의 문제가 이게 체중을 딛고 CKC 상태로 작동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관절에서의 문제를 또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딱 펴지 못하고 걷게 되면, 무릎을 편 상태에서는 넙다리 네갈래근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제 신체 배열만 가지고 락인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근육 작용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렇게 중간 디디기에서 무릎이 굽혀진 상태에서는 넙다리 네갈래근이 계속 작동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행 기능, 보행 움직임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근육 작용도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피곤하고 지구력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라서, 항상 그 발목이든 무릎이든 엉덩 관절이든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또 특히 TKR, 무릎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서 TKR, 그래서 무릎을 통째로 관절을 갈아주는, 인공관절을 넣어주는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쿼드리셉스 쪽을 갈라주고 관절을 접근합니다. 일단은 관절을 다 개방해야지만, 절개를 하고 개방해야지만 관절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관절 수술을 위해서 인대들을 상당히 많이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받은 분들을 보게 되면 무릎이 덜렁덜렁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대를 절제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적인 안정성은 많이 떨어지겠죠. 그 안정성 떨어진 거를 동적으로 근육으로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데, 특히 수술을 할 때 쿼드리셉스, 넙다리 네갈래근의 일부를 절개를 하고 수술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넙다리 네갈래근을 어떻게 강화시켜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넙다리 네갈래근 근력이 5분의 3, 자기 다리 무게 정도는 이길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만 이렇게 태어나고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넙다리 네갈래근을 어떻게 하면 잘 강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운동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무릎이 잘 안 펴지는 그런 경우에는 발목을 딱 괴고 이렇게 높여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게중심 때문에 이렇게 무릎이 펴지는 쪽에 유연성 운동을 할 수가 있고, 또 무릎이 잘 안 굽혀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벽에 기대 놓고 천천히 내리면 아랫다리의 무게 때문에 무릎 관절의 굽힘 운동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무릎을 안쪽으로 미는 이제 이렇게 그 런지 자세를 하게 되면 앞쪽이 무릎 굽힘에 대한 그 유연성 운동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앞쪽을 늘리면서 무릎을 더 많이 굽혀질 수 있게 혼자서 셀프로 할 수 있겠고, 또 의자에서 손을 짚고 무릎을 굽혀주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굽힘 운동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리오 TBR 밴드, 엉덩, 정강, 띠가 타이트해서 어떤 경우에는 그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무릎 가쪽이 아픈 경우도 있는데, 불편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롤을 사용해서 허벅지 넙다리뼈 옆쪽을
계속 부드럽게 자극을 해주고 늘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근육은 안쪽 넓은 근육입니다. 바스투스, 메디얼리스, 그중에서 오블리크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근육은 무릎을 펴는 동작에서 맨 마지막 단계 10에서 15도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무릎을 이렇게 곧게 쭉 펴준 상태로 해서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릎을 펴주고 있을 때 그 주로 안쪽에서 힘을 주게 되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바로 바스투스 메디얼리스 오블리크, 안쪽 넓은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그어놓고 무릎을 쭉 펴서 발뒤꿈치가 바닥에서 들릴 정도로 이 무릎을 편 상태에서 운동을 합니다. 또는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달아서 무릎 굽힘에 대한 저항 운동을 통해서 넙다리 뒤근 햄스트링을 강화시키는 방법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의 편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라밴드, 탄력밴드를 걸고 뒤로 움직이면서 마지막 단계 익스텐션에 대한 거를 마지막 편 운동을 할 수 있고요. 또 스쿼팅 자세에서 마찬가지로 탄력밴드를 이용해서 스쿼팅 운동을 하게 되면 VMO를 단련시키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 벽에 기대고 이렇게 스쿼팅 자세를 유지하는 것, 물론 척추 운동에도 도움이 되지만 무릎 관절을, 특히 VMO를 운동시키는 거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게 OKC로 운동할 수도 있지만 CKC로 운동할 때 안쪽 넓은 근 VMO가 훨씬 더 운동을 잘할 수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런지 자세라든가 이렇게 스쿼팅 자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무릎 펴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런지 운동을 합니다. 몸을 앞으로 쭉 이동하게 되면 무릎을 더 많이 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VMO를, 안쪽 넓은 근을 잘 단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무릎에서는 제 바지 입을 때 한 20도에서 80도 가량의 굽힘 범위가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찌그리고 앉거나 양반 자세를 취할 때 적어도 150도 정도 완전한 범위로 무릎을 접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걸을 때는 대략 60에서 0에서 60도까지 ROM 범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